저희가 떡국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봄에 이제 가장 중요한 행사로 단오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네. 사실 단오는 음력으로 5월 5일이면 실제로는 6월 초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단오날 즈음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날이 좀 더움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쑥국을 재료를 해가지고 절편, 인절미, 버무리, 뭐 약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어요. 그래서 떡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뭐 남산 한옥마을이나 이런 데 가면 단오 행사로 이제 이 떡을 갖다가 이제 나눠주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찍는 거, 요 바퀴 모양 같은 거를 찍는다든지 해갖고 뭐 나눠 갖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나눠 행사에도 조금 제일 하이라이트는 뭐 그 부채 같은 거, 뭐 이런 나눔 같은 거, 뭐 이런 행사도 같이 해서 뭐 단오에는 수리치 떡을 먹는다고는 하지만 떡보다는 왜냐면 여름철이 시작되는 해다 보니까 조금 위험해서 그런지 떡보다는 오히려 뭐 부채 만들기라든지 좀 그런 쪽의 체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떡은 가을에 저희가 노란 호박을 갖다가 가지고 이제 해먹는 아까 뭐 시루떡 잠깐 얘기하셨는데 팥고물로 하는 팥시루떡은 이제 오히려 무슨 개업식이라든지 이런 거 팥 그거 채 그대로 막 갖다가 막 상우에다 올려놓는 집도 있고 한데 이제 그 팥 대신에 이제 호박을 쓴 거죠. 그래서 호박을 갖다가 이렇게 달게 이렇게 꼬지로 말려가지고 좀 단청을 많이 집어넣어갖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위에 가루는 이제 좀 찹쌀가루 이런 거를 넣어서 먹는. 그러니까 뭐 겨울철까지는 아니지만 늦가을에 먹는 떡 뭐 이 정도. 네. 그 꿀 말고는 자연적인 당분을 좀 이제 사탕무나 사탕수수 같은 거 재배할 수가 없었던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벌꿀 말고는 그 천연에서 이제 그 단맛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게 호박하고 팥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먹으면 밍밍하고 이제 뭐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팥이든 아니면 호박떡을 달다고 하면서 그렇게 먹었던 그거였죠. 그리고 그 감도 곶감식으로 해가지고 감을 넣어서 먹던 떡도 많았거든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지금 먹으면 밍밍하죠. 그런데 어렸을 때 이제 그 달게 먹는다고 그 호박 지금 넣은 것처럼 감을 넣어가지고 그 꽃감 같은 걸 넣어가지고 쪘던 그 떡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단맛을 가미시키는. 이제 지금까지의 떡은 이 재료만으로 있다면 여기에는 계피라 그래서 원래 그 쌀로 만든 어떻게 보면 거죽이 있다면 그 속에다가 이제 뭔가를 집어넣는 약간 소병 같은 소를 집어넣는 개념이죠. 그래서 일명 이 떡은 그냥 무지개떡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소편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전북에서는 있고 바람떡이라고도 부르습니다. 바람떡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각각 동네마다 이 방식이 좀 틀려요, 그죠? 그래서 뭐 여기다 팥을 그냥 그대로 팥 색깔 그대로 넣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계피라 그래서 하얗게 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그래서 뭐 이 떡이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대중화되는 가장 편안한 떡이지 않나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루떡인데요. 이 시루떡은 아시다시피 이 빨간색 이 상징하는 팥에 그게 이제 맨 위층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아래층에 걷어보면은 흰색 쌀이 그대로 쫙 그 가루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팥이 한 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일명 이제 그 단면을 봐야만 몇 층인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집의 신인에게 떡을 갖다가 이제 제사로 올린다는 의미로 있어서 저희가 그 개업떡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요거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은박지에 딱 붙여가지고 그렇죠. 집집마다 주변에 나눠주죠. 그래서 지금도 이사 가면은 떡을 돌리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뭐 네. 받아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서울에서는. 전주에서는 꽤 받았는데 네. 서울 와가지고 뭐 이사 오고 했었는데 오히려 단체에서 받죠. 행사 때 집에서는 안 하고 네. 개인 그 가정에서는 이사 올 때 안 하고 오히려 단체가 그 건물에 있는 다른 단체나 아니면은 다른 그 사무실? 네, 사무실에다 돌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사무실은 개업 그런 의미로 그냥 떡을 돌리면서 인사하는 의미로. 그래서 사실 저도 아파트 입주 때 전체 다 입주한 아파트에 지금 계속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개업 그런 거를 생각 못 했는데 다음번에 이제 몇 년 후에 이사를 갈 상황이니까 그때는 한번 뭐 떡을 뭐 다 돌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해가지고 문고리에다 걸어두는 정도는 한번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그렇죠. 해보고 패키지로 많이 나오니까요. 네, 나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집안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일생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이 100일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왜냐면은 병원에서 위생적으로 뭐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보다는 산파를 불러서 아이를 이렇게 낳고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이 이 100일 동안에 좀 병이 걸리거나 죽을 확률이 높았대요. 그래서 100일이라고 하는 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크게 행사로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외국에 계시는 이런 친구분들이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너희도 뭐 이렇게 이 100일 날 되는 행사를 하니? 물어보면 뭐 많은 수가 아니다. 우리는 없다. 그냥 첫 번째 이 돌아오는 생일 뭐 그거는 하지만 100일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을 본 느낌이 탄수화물로 때려박았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팥으로 이렇게 수수 팥떡이라 수수 경단의 이 팥의 의미는 좀 나쁜 잡기 안 좋은 것들 이게 붉은색으로 의미를 해서 그것을 상징하는 이제 색깔의 팥이 이제 붉은색이라 이제 좀 잡기를 좀 막는다 이런 의미이고 지금 화면에서 딱 보시면은 흰색 그 쌀밥하고 미역국이 있잖아요. 아마도 모유를 뭐 보통은 뭐 100일 날까지 먹이는 분도 있고 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미역국을 계속 아마도 먹다 보니까 이 100일상을 이렇게 차려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 같은 시리즈인데요. 이제 그 100일 떡을 또 좀 이렇게 자잘하게 잘라서 100명의 사람한테 나눠줘야만 아기가 건강하다라는 의미로 해서 또 하얀색 백설기 100일떡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잡기가 오지 않는 팥을 나온 팥고물떡 좋게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또 아이 돌잔치 때도 돌잔치는 1년이 돼서 자기 이제 태어난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는 결혼식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자식의 결혼식은 이 부모로서 하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큰 행사,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큰 행사를 치러주는 거라면 이제 그 자손이 아이를 낳아서 그 주변의 외부 사람들하고 치르는 첫 번째 아이와 같이 하는 행사가라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돌잔치가 되게 커요, 의미가. 그래서 사람들을 그래서 예전에는 결혼하면은 결혼식도 하고 피로연도 한다면 이 아기를 낳고 나면 돌잔치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코로나 형국이 되게 길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거 거의 안 하고 그냥 진짜 가족끼리 식사만 하는 거 그리고 이 돌잔치 날에 가장 힘든 사람은 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한복 입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아기들이 힘들어서 그거 자체도 굉장히 짧게 하는 경우도 있고. 금값에 민감해지기는 거기도 하죠. 갑자기 금 얘기하시니까 돌반지가 또 있네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딴 건 몰라도 선물로 반지를 많이 줬어요. 그죠?
그래서 한돈을 할 거냐 반돈을 할 거냐 그랬는데 지금은 돈이죠, 금값이 이제. 너무 천정부진 올라서 지금 또 그냥 돈이죠. 25만 원 한돈에 25만 원 이상 몰라요, 요즘에.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 가격으로는 도저히 반지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뭐 친인척 아주 가까운 분들이나 돌반지로 선물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오히려 뭐 상품권이 됐던 뭐 이렇게 선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기가 이렇게 돌상을 받고 난 다음에 돌잡이라는 행사를 해요. 네. 혹시 돌잡이 때 뭘 받았다 뭐 부모님이 말씀하시나요? 글쎄요. 마이크?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그땐 마이크가 없었죠. 네. 예. 사실은 마이크나 판사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최근 들어서 올려놓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돌잡이의 새로운 이제 풍속인데 네. 이 마이크 자체가 되게 기다란 막대기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가들이 잡기 되게 좋대요. 판사봉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부러 부모님들이 이제 그걸 약간 유도하는 식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실을 잡으면 뭐 생명 오래 명줄이 길다 그래서 뭐 그랬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뭐 80세 83세 정도까지가 평균 수명이 이제 올라가는 시절이 됐고 뭐 돈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돈 많이 벌라 이런 의미겠고 붓이라고 하면 이제 글 쓰고 어떤 문필가나 아니면 뭐 공무원 뭐 이런 쪽이겠고 무늬가 있다는 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잡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그렇죠. 굉장히 크고 이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옛날에 쉽게 말해가지고 과거 급제하고 그리고 장군 된다 그거였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돌잡이 행사 굉장히 중요하고 돌 때 뭘 잡았냐에 따라서 뭐 아이들이 그런 건 또 물어보기도 하죠. 뭐 이러면서 네네 이제부터는 이제 떡은 떡 종류인데 약간 좀 재료가 그 쌀 그 가루보다는 재료에 조금 더 집중하는 걸로 쑥버무리. 그러니까 이거는 떡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딜 가시나 쑥을 뜯으세요. 도대체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틈만 나면 뜯으셨다가 저희 경주 그 석고람 밑에까지 가서 뜯다가 이 세계문화유산 지역에 그러니까 이 자연문화유산은 아니고 세계문화유산 지역에서 이거 뜯다가 그러니까는 그만하시라는데 구분하실 수 있는 어머님들은 다 그 어느 거든 나무를 보면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도 냉이든 아니면은 뭐든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다 뜯으세요. 그리고 제주도 그때 그 한 달 살이 가셨다가 그 고사리 보이길래 뜯었는데 그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나타나고 싸우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저희 어머니만 그런 거 아니니까 다행이다 싶네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쑥버무리의 쑥의 특징은 햇빛에 이렇게 쑥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미 벌써 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쑥은 질기래요. 그래서 이 쑥을 제대로 뜯으려면 그 정말 추울 때 2월에서 3월 사이에 그때 부들부들한 아기 쑥이나 아니면은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그늘에 있는 쑥을 뜯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얘가 부드럽대. 모든 그 식물은 새싹일 때 먹을 만한 가치가 있고요. 그 제가 인상 깊게 본 그 다큐멘터리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그 건기에 이제 몰려가지고 그 코끼리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계속 물 찾고 막 풀 찾고 그러고 이동을 다니는데 보기에 분명히 파란 막 그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설을 하는데 그 새싹이 아니고 이렇게 그 건기가 돼가지고 바짝 그 자랄 만큼 자라고 오래된 잎들은 소위 말하는 탄닌 그 이제 그 소화시키기 힘들고 먹어도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오히려 해로울 정도의 그 성분이 축적이 돼 있대요. 그 나무는. 그래서 뜯어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싹 중심으로 한참 우기 지나가고 한참 그 자라나는 새싹 중심으로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초식 동물을 보면은 이파리만 있으면 저거 먹고 살지 않겠냐고. 그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초원에 있는 동물들로 가장 신통한 게 코끼리가 초식 동물인 거잖아요. 그 큰 등치에.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재미난데. 쑥버무리 이런 거 같은 것도 저도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는데 구황 그런 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식사 대용. 그리고 이제 그 보릿고개 때 그 양을 불릴 수 있는 나물 같은 걸 한참 많이 뜯어보니까 거기다가 곡물이나 아니면 밥급 그 같은 거 해가지고 그때 한참 이제 나물밥 식으로 양을 불려 먹는 구황식물, 구황 음식 같은 거라고 들었어요. 봄춘궁기네요 정말.
근데 지금은 이제 쑥버물이 너무 맛있죠. 이러나 저러나 저기 글쎄요. 그러니까는 네. 건강식이기도 하고. 전 입맛이 넘어가는 세대여가지고 예. 지금 나오는 거 거의 입맛 땡기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인절미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정말 꼬두밥을 쪄가지고 이거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저도 기억이 어머니가 매 명절 때마다 인절미를 직접 집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오래 살았다 보니까 네. 최근에 지금 아파트로 가셨지만은 네. 돌절구가 있었어요. 돌절구가 있다 보니까 돌절구 찌기가 그렇죠. 그 전라도 말로 학독이라고 불렀어요. 네. 학독이라고 불러가지고 네. 돌절구에다가 이제 동그란 돌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절구 공이 이제 나무를 가지고 찍기도 했었는데. 네. 떡 조금 해야 될 때는 거기다가 이제 삶은 쌀을 넣고 이제 찧어가지고 그걸 이제 쫀득하게 하면은 그거 들고 와서 거기다가 해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먹었었죠. 그래서 저지대 떡이 맛있는 게 요즘 떡은 정말 완전히 균일하게 찌잖아요. 근데 그때는 네. 어머니 집에서 찌우면 약간 쌀알이 남아있는 그런 네, 식감이 있어요. 네, 맞아요. 찌어지지 않아가지고 그게 맛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주 최근까지도 명절 때 아니었을 때도 떡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집에서. 그래서 이제 동네 분들하고 같이 아니면 교회 같이 가시는 분들하고 야외로 나가신다. 어머니가 직접 떡을 해가지고 갖고 나가셨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러면 이제 야채 반찬 몇 가지에다가 떡하고 뭐 밥만 챙기시면 그냥 그 자리가 모든 사람들의 식당.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0명 정도 먹는 거는 어머니는 그냥 정말 일도 아닌 듯이 정말 이해는 안 가지만 늘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 떡이랑 관련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아니면은 그런 거 한번 보려고 하는데 구치나 보고 그렇죠. 떡이나 먹자. 네. 그냥 방관하는 자세죠, 그죠? 그림의 떡. 절대 먹기 오늘 별로 그림의 떡이죠, 그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상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실상을 알게 되죠. 누워서 떡 먹기 해보신 적은 위험합니다. 사고도 많이 났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찹쌀떡 많이 먹잖아요. 설이면은 늘 구조대가 늘 이제 사고가 꼭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도 무슨 떡을 드시다가 돌아가셨다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근데 외모 지향주의적인 걸로도 이제 막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데코레이션 그리고 플레이팅이라고 그러죠. 음식할 때 플레이팅이 중요성을 하는 걸로도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아닌 밤중에 이게 웬 떡은 그것죠. 보통 이제 말 잘 들으라는 얘기로 많이 하죠. 말 잘 들으면은 엄마 말 잘 들으면 마누라 말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거기 밑에 있네요. 어른 말 들으면 떡이 떨어진다. 그렇죠. 같은 류라고 할 수 있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떡 자체가 이제 막 목이 메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같이 먹을 그걸 이제 시원한 거. 혹시 이런 얘기 있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항상 얘기가 자고 있는 사람 몫은 있는데 나간 사람 몫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있어야 먹지. 그러니까 네가 없는데 막 그런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맨날 말이 이제 나갔다 온 언니한테는 집안에 잔 사람 몫은 있지만 나갔다 온 언니 거는 없어.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이러면서 저희 형제가 많으니까 먹는 것 같고 그 얘기를 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떡하고 관련된 단어만 짧게 넣어도 지금 이 정도 속담은 거의 다 지금도 잘 쓰는, 떡은 별로 많이 먹지 않지만 잘 쓰는 것이어서 드렸고요.